여름은 언제나 시골 마을에 특별한 색을 입힌다. 해가 길어지고 매미 울음이 하루 종일 이어지며 저녁 무렵이면 붉은 노을이 논두렁을 붉게 물들인다. 마을 뒤편으로 펼쳐진 산자락에는 짙은 녹음이 우거져 있고 앞쪽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논밭이 바람에 일렁이며 파도처럼 춤을 춘다. 올해 여름 마을 어귀에 사는 최 노인의 밭에는 유난히 탐스러운 수박들이 자라났다. 넝쿨 사이로 둥글고 윤기 나는 초록빛 덩어리들이 얼굴을 내밀었고 마을 사람들은 지나가다 한 번쯤은 발걸음을 멈추어 그 광경을 바라보곤 했다. 검은 줄무늬가 선명하게 그어진 수박들은 마치 자연이 빚어낸 예술작품처럼 완벽했다. 손바닥으로 톡톡 두드려 보면 둔탁하면서도 속이 꽉 찬 소리가 났고 그 소리만으로도 달콤함을 짐작할 수 있었다. 올해는 최영감네 수박이 제일 잘 됐네. 누구든 혀를 끌끌 차며 감탄했다. 장에 가는 길목에서 만난 아낙네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러워했고 아이들은 수박밭 울타리에 매달려 언제 따먹을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최 노인은 은근한 자부심을 느꼈다. 60년 넘게 농사를 지어온 그였지만 올해만큼 수박이 잘 된 적은 없었다. 봄부터 정성껏 밭을 갈고 씨를 뿌릴 때도 달에 차고 기울음을 따져가며 최적의 시기를 골랐다. 모종을 심은 후에는 매일 새벽마다 밭에 나가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넝쿨이 바르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지대를 세웠다. 그는 매일 아침 수박 넝쿨을 살피며 이 여름의 결실이 달콤하게 익어가기를 기다렸다. 아침 이슬이 수박잎 위에서 구슬처럼 굴러다니는 모습을 바라보며 최 노인은 작은 행복을 느꼈다. 곧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 달콤한 수박을 나눠 먹을 생각에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러던 어느 날 기묘한 일이 벌어졌다. 밤이 지나고 나면 밭에 있던 수박이 하나씩 자취도 없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 발견한 것은 월요일 아침이었다. 최 노인이 평소처럼 밭으로 나가 수박들의 안부를 살피던 중 어제까지 분명히 있던 가장 큰 수박 하나가 보이지 않았다. 넝쿨은 그대로 있는데 수박만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었다. 최 노인은 눈을 비비며 다시 살펴보았지만 그 자리엔 희미한 자국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아무래도 너구리나 멧돼지가 굴러다니며 처먹은 모양이군. 최 노인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아쉬워했다. 하지만 이상했다. 보통 들짐승이 수박을 먹으면 껍질 조각이라도 남기기 마련인데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화요일에는 중간 크기 수박 2개가, 수요일에는 또 다른 수박 하나가 사라졌다. 목요일 아침 최 노인이 밭에 나가보니 이번에는 막 익기 시작한 수박까지 없어져 있었다. 그제야 그는 이것이 단순한 동물의 소행이 아님을 깨달았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은 분명 동물의 흔적이 아니었다. 수박은 꼭 칼로 잘라낸 듯 가지런히 사라져 있었고 넝쿨 끝부분도 깔끔하게 잘린 상태였다. 더욱 기이한 것은 발자국조차 희미했다는 점이었다. 밭 주변의 흙을 아무리 뒤져봐도 뚜렷한 신발 자국이나 발가락 자국을 찾을 수 없었다. 며칠에 걸쳐 사라지는 수박을 바라보던 최 노인은 불안과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60년 농사를 지어오며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도둑이라면 차라리 한 번에 많이 가져가지 왜 이렇게 하나씩 조금씩 가져가는 것일까? 그리고 왜 이렇게 흔적도 없이 깔끔하게 사라지는 것일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번졌다. 우물가에서 마을 회관 앞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최 노인네 수박 도난 사건이 화제에 올랐다. 도둑이 있는 게 아닐까? 아니면 장터에서 몰래 팔아먹는 놈이 있는 건가? 어떤 이는 농담처럼 수박 귀신이 나타난 것이라며 웃어넘겼다.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 분명 사람 짓이야. 그러나 최 노인에게 그것은 결코 웃어넘길 일이 아니었다. 그의 땀과 정성이 담긴 밭이 누군가의 손에 속절없이 털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봄부터 여름까지 온 정성을 쏟아 기른 수박들이 하나둘 사라져가는 것을 지켜보는 심정은 말로 다할 수 없었다. 최 노인은 결심했다. 직접 범인을 잡기로 한 것이다. 이번엔 꼭 놈을 잡고 말겠어. 이를 악물며 중얼거린 그는 밤샘 작전을 세웠다. 낮에 미리 밭 한편에 몸을 숨길 수 있는 자리를 물색해두고 저녁 식사도 일찍 마쳤다. 아내에게는 오늘 밤엔 밭에서 자겠소라고만 간단히 말했다. 달빛이 환히 내리쬐던 어느 여름밤, 그는 두꺼운 담요를 둘러쓰고 밭 한쪽 호박 넝쿨 그늘에 몸을 숨겼다.
수박밭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는 위치였다. 주변은 귀뚜라미와 방울벌레의 합창으로 가득했고 멀리서는 개 짖는 소리가 희미하게 울려 퍼졌다. 가끔 올빼미 울음소리가 섬뜩하게 들려와 등골을 서늘하게 했다. 밤 공기는 생각보다 서늘했다. 낮의 무더위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이슬이 내리기 시작했다. 바람이 수박 넝쿨을 스치며 잎사귀들을 바스락거리게 했고 달빛은 밭 전체에 넓게 퍼져 은빛 물결처럼 일렁였다. 수박들은 달빛을 받아 둥글고 검은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처음엔 긴장감으로 또렷했던 정신이 점차 나른해졌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다. 담요 속에서 웅크리고 있던 다리가 저리기 시작했고 목이 뻣뻣해졌다. 그래도 최 노인은 꿈쩍하지 않았다. 오늘 밤엔 반드시 놈을 잡겠다는 각오로 버텼다. 자정이 넘어서자 졸음이 몰려왔다.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고개가 자꾸 앞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그때 어둠 속에서 희미한 그림자 하나가 나타났다. 최 노인의 잠은 단숨에 달아났다. 그림자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며 밭 안쪽으로 들어왔다. 몸을 낮추고 고개를 두리번거리는 그 모습은 분명 수박을 노리는 도둑의 것처럼 보였다. 달빛에 가려져 정확한 모습은 알 수 없었지만 작은 체구의 느린 걸음걸이였다. 최 노인의 심장은 쿵쿵 뛰었다. 드디어 범인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그는 숨을 죽이며 그림자의 움직임을 지켜봤다. 그림자는 한참 동안 주변을 둘러보더니 가장 큰 수박 하나를 골라 조심스레 넝쿨을 잘랐다. 눈앞에 그림자가 점점 다가오더니 결국 탐스러운 수박 하나를 품에 꼭 안아들었다. 그 순간 구름이 걷히며 달빛이 더욱 밝게 내리쬐었다. 그리고 달빛 아래 드러난 얼굴을 본 순간 최 노인은 숨이 막혔다.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벌린 채 말문이 막혔다. 범인은 다름 아닌 옆집에 사는 김할머니였다. 60을 훌쩍 넘은 김할머니가 수박을 품에 안고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이었다. 그 순간 최 노인의 마음속에는 분노보다는 당혹감이 먼저 들었다. 다음 날 마을은 적잖이 술렁였다. 최 노인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고민에 빠져 있었다. 김할머니를 현장에서 잡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녀를 마을 사람들 앞에서 도둑으로 몰아세울 수는 없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몇 사람에게만 사실을 털어놓았는데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정말 김할머니가 그랬다고? 아니, 그럴 리가 없어. 그분이 왜? 우물가와 마을 앞 느티나무 아래에서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다. 누구도 김할머니가 수박을 가져가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할머니는 이 마을에서 가장 과묵하고 조용한 사람 중 하나였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사는 지 10여 년 늘 검소하게 지내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애쓰는 이였다. 마을 잔치가 있을 때도 뒤편에서 조용히 일만 돕고 무엇인가 받기보다는 주려고만 했던 사람이었다. 그런 그녀가 남의 밭에서 수박을 훔쳤다는 사실에 마을 사람들은 당황했다. 며칠 후 마을 이장의 주선으로 사실이 밝혀졌다. 김할머니는 오래전부터 치아가 성치 않아 딱딱한 음식은 전혀 먹을 수 없었다. 틀니를 해봤지만 잇몸이 약해져서 제대로 맞지 않았고 가난한 형편에 새로 맞출 엄두도 내지 못했다. 평소에는 죽이나 국물 위주로 연명하며 지냈는데 무더운 여름이 되자 입맛마저 떨어져 거의 굶다시피 했다. 그런데 우연히 이웃집에서 얻어먹은 수박 한 조각이 그녀에게는 단비 같은 존재가 되었다. 시원하고 부드럽게 넘어가는 수박만이 이 무더운 여름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음식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가난한 살림에 수박을 사 먹을 형편도 되지 않았고 그렇다고 남에게 달라고 할 용기도 없었다. 체면이 부끄러워서요. 이 나이에 음식을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김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다. 그냥 하나씩만 가져가면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매일 밤 고민하다가 결국 남몰래 발걸음을 옮긴 것이었다.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신발도 벗고 맨발로 밭에 들어갔고 넝쿨도 정성스럽게 잘라서 가져갔던 것이다. 하루라도 수박을 못 먹으면 탈진할 것 같아서 매일 조금씩이라도 가져가야 했다고 했다. 그 사실을 들은 최 노인의 마음은 무거워졌다. 화가 풀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더 이상 화를 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자신이 그토록 소중히 여긴 수박이 한 노인의 생명줄이었다는 사실에
부끄러움마저 들었다. 그는 곧장 집으로 돌아가 가장 잘 익은 수박을 골라 김할머니 집으로 가져다 주었다. 할머니,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고생하지 마세요.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후로는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며 김할머니에게 수박을 나누어 주었다. 그의 여름 마을은 전보다 더 따뜻해졌다. 김할머니의 사정이 알려진 후 마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사람들은 서로의 사정을 더 깊이 헤아리기 시작했다. 혹시 우리가 모르는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에 자연스럽게 주변을 둘러보게 되었다. 혼자 사는 이웃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살펴보는 분위기가 마을 곳곳에 퍼져나갔다. 최 노인은 이제 수박을 따면서 가장 먼저 김할머니를 떠올렸다. 매일 아침 밭에 나가 익은 수박을 고르면서 할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건 이것이라며 신중하게 골랐다. 그리고 직접 가져다 드리거나 마을 아이들을 시켜 전달하곤 했다. 김할머니는 처음엔 미안해하며 사양했지만 이제는 고마운 마음으로 기쁘게 받았다. 마을 사람들도 너도 나도 동참했다. 박씨댁에서는 옥수수를 삶으면 김할머니 몫을 따로 챙겼고 이웃집 아낙네들은 김치를 담그면 반찬통에 담아 가져다 주었다. 젊은 며느리들은 돌아가며 할머니 집 청소를 도왔고 아이들은 심부름을 자처했다. 김할머니의 작은 집 앞은 언제나 이웃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마을 어귀는 수박 향기로 가득했고 아이들 웃음소리와 어른들의 농담이 끊이지 않았다. 해질 무렵이면 사람들이 최 노인네 바다 평상에 모여 앉아 수박을 나눠 먹으며 하루 일과를 정리했다. 올해 수박은 정말 꿀맛이네. 최 영감 솜씨가 갈수록 늘어. 칭찬 속에서 최 노인의 얼굴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수박은 더 이상 단순한 과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웃의 정을 이어주는 매개체이자 작은 오해에서 시작된 큰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 되었다. 김할머니가 수박을 훔쳤다는 작은 사건이 결국 마을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계기가 된 것이다. 가을이 오고 겨울이 지나도 마을 사람들 사이에 생긴 이런 정은 계속 이어졌다. 김장철이 되면 김할머니네 김장은 온 마을이 함께했고 명절이 되면 혼자 지내는 할머니를 위해 마을 회관에서 함께 차례를 지냈다. 겨울 내내 할머니의 연탄과 쌀은 이웃들이 자연스럽게 챙겼다.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은 그 사건을 종종 떠올렸다. 누군가는 웃으며 수박 사건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할머니 수박 사건 이후로 마을이 한층 가까워졌다고 회상했다. 젊은이들에게는 옛날에 우리 마을에 이런 일이 있었지라며 들려주는 따뜻한 옛 이야기가 되었다. 그리고 모두는 알았다. 때로는 작은 오해와 불편함도 따뜻한 이해와 나눔으로 충분히 풀려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서로의 사정을 헤아리고 손을 내미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다. 그의 여름 마을 사람들은 누구도 잊지 못할 단 하나의 기억을 함께 품게 되었다. 바로 이웃집 밭의 수박 사건이었다. 그 기억 속엔 시원한 수박 향기와 함께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